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이기주의자 책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방송을 해도 끝이 없는 책인 것 같아요. 정말 베스트셀러로 여러분들 집에 없으시다면 한 권 정도는 꼭 가지고 있으면 지침서나 참고서 정도로 꼭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하시거나 인간관계로 힘드시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뭐 녹록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힘든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에 그런 순간을 겪고 이겨내고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말을 종종 듣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슬픔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희가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화를 다스리지? 그러면은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지?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을 써먹을 수가 있지? 라는 부분을 해답을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화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화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화는 지니고 있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행복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독감과 같은 것이다. 화를 한 번 내면 지독한 독감에 걸릴 때처럼 기운이 쭉쭉 빠진다는 거죠. 맞아요. 화를 내고 나면 나 왜 또 화냈지? 이 순간 좀 참아볼 걸.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지 않고 우울하고 기운이 쭉쭉 빠지는 걸 경험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화라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화라는 건 도대체 뭔가? 화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있어요. 화라는 거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화라는 거는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이래야 해. 나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근데 그 상황과 맞지 않거나 그 상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내 생각과 다르게 어떤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뭐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게 화라는 거예요. 이 화라는 정의를 굉장히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떨 때 화가 나지? 내가 어떨 때 화가 통제가 불가능하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세운 기준이나 내가 기대하고 있던 반응이나 내가 어떻게 말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침에 저희 아이들 등원시킨다고 이제 세수를 막 하잖아요. 세수하고 양치질 치카프크를 하고 나서 아이가 세수를 다 했다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기를 수건으로 닦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빨리 들어가서 얼굴 닦고 로션 바르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기가 씩 웃으면서 나왔어요. 엄마 이렇게 해도 잘 말라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은 내가 생각했던 기준은 아이가 수건으로 얼굴을 깨끗이 닦고 로션을 바르는 게 그게 내가 생각한 기준이에요. 근데 아이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물이 마르고 수건으로 닦아도 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 아이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아이가 행동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지 세수를 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야 된다는 건 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냥 그걸로 말리고 가도 전혀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이도 그 어느 순간에는 이걸 수건을 닦지 않으면 찝찝하고 불편하고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정들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준 파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화라는 거를 정의를 다시 하면 내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것. 나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통제 불능의 상태를 화라라고 하는 거예요.
화라는 것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반응을 얘기한다. 단순히 골치가 아프다거나 짜증이 나는 것은 화가 아니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의 핵심 어는 통제불능이라는 거예요. 통제불능. 화가 너무 나는 경우는요, 어떻게 해야지 분노를 삭힐지 모를 정도로 화가 나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래요. 화가 나면 옴짝달싹 못하게 스스로 옮아매게 되고, 대개 화는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하는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화라는 것은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화라는 것은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화가 내 스스로 나는 화가 아니라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행동, 아니면 사회 현상, 아니면 세상이 굴러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발생되는 통제불능의 상태를 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재밌는 게 화는 버릇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화는 버릇이자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라는 건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야? 화나는 감정을 없앨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없애? 궁금하시죠? 네, 실망을 느낄 때 나타나는 몸에 밴 반응으로 결국 후회하게 될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심하게 내는 화는 일종의 정신 이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화가 나서 통제력을 잃는 것은 일시적인 광란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신적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화는 있는 대로 맥이 빠지게 하고 생리학적으로는 고혈압, 궤양, 발진, 심계항진, 불면증, 피로, 심지어 심장병도 유발할 수 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사랑하는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며 죄책감과 우울에 빠지게 하고 대체로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화가 안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화라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대요. 화를 내는 것도 버릇이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화라는 것도 버릇이고 선택이다. 내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너무 화가 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럴 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통제가 안 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통제가 안 돼. 이런 경우들, 예를 들어서 나는 물컵을 마실 때 한 번 헹궈서 먹지 않으면 너무 화가 나. 아니면은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잘라서 들어올 때 너무 화가 나. 나는 아이들이 싸울 때 너무 화가 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화가 나는 경우와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들을 스위치를 딱딱 끄는 작업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감정이 그렇듯 화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화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화는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단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실망하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중얼거리며 그 실망감에 대한 반응으로 을의 화를 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래요.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실망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을 하면 그 실망감을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을의 화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가 수건으로 닦지 않았어요, 물기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로, 서연아, 이거 수건으로 먼저 닦고 로션을 발라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아닐 때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실망을 하거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것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화라는 것으로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화로 계속 이제 표출을 하고 발생을 시키고 이게 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습관처럼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서는 내가 이 상황에서는 화가 난다라는 걸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다르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걸 화라고 표출을 했구나라는 상황들이 불현듯이 쫙쫙쫙쫙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버릇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래도 꼭 화를 내야겠거나 어떤 식으로든 화를 터뜨려라. 단 파괴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꼭 화를 내야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화를 표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괴적이지 않는 방법에서 화를 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망할 때 자신은 새로운 생각으로 그 실망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래요. 이제부터는 실망할 때 자신은 새로운 생각으로 그 실망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보는 방법. 자, 내가 생각한 기준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그 실망을 화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여겨보신다는 거죠. 실망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실망스러운 일을 대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실망스러운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대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생각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난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화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보는 거죠. 성가심이나 짜증, 실망은 분명 앞으로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는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해로운 감정인 화는 제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가심이나 짜증, 실망은 분명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이래요. 그렇죠. 저희는 성가심도 일어날 수 있고 짜증도 일어날 수 있고 실망도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하게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 경험하는 것들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실망감을 화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화를 내면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번 면밀히 살펴보자. 3살 박이 아이를 위험한 차도로 나가 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언성을 높이거나 화난 표정을 짓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건 화가 아닌 훌륭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정말로 속이 뒤집힐 지경이 될 때 얼굴이 뿌꾸락해지는 그리고 심장 박도수가 늘어날 때 일정 시간 동안 쿵쾅거리고 다니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타당한 행동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딸애가 저렇게 행동을 하면 위험해. 거리에서 노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걸 깨닫게 하고 싶어. 내가 매우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할 거야. 하지만 절대 이성은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반복하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은 계속 화를 내고 있죠. 왜 화를 낼까? 엄마가 화를 내면 낼수록 아이들은 행동은 더 짓궂어진다. 엄마가 아이들을 벌주고 방에 들어가 처박혀 있으라고 명령하고 계속 악을 쓴다. 아이들을 대할 때면 거의 어김없이 이성을 잃는다. 엄마로서 그녀의 삶은 전쟁이다.
그녀가 하는 일이라고는 악쓰는 것밖에 없다. 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남자 아이들만 키우는 엄마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인정해요. 온종일 전쟁을 치른 뒤 저녁이 되면 온몸이 녹초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초토화가 된다. 아이들은 엄마가 틀림없이 화를 낼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계속 말썽을 피우는 걸까? 화는 얄궂게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대요. 화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화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픈 상대방의 욕구만 더 강렬하게 만들 뿐이다.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나름의 논리를 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아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자. 엄마를 화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 저런 말 행동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 노발대발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잠깐 동안 방에 갇혀 있어야 하지만 보세요. 겨우 그까짓 걸로 엄마의 기분을 완전히 점령하잖아요. 이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엄마가 화를 내면 낼수록 아이들은 엄마를 화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서 아이의 행동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깐은 그 행동을 멈추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바뀌게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평소에 가뜩이나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데 장난도 좀 더 치고 엄마가 우리 행동에 열받는 걸 지켜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이기려 들면 아이들이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자아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 자아라는 거는 내가 누구야 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 알리려고 그렇게 다른 모습과 자기가 누군지를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사춘기인데 그때 엄마들이 그 아이를 설득하거나 이해한답시고 옆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은 우리 엄마 이랬지 고마워가 아니라 또 아는 척한다. 엄마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귀찮아해요.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경계를 두고 그 아이 자체만으로 자기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사춘기 때 정말 치열하게 겪으면서 내가 누구야를 알아가는데 내가 누구야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엄마가 그 아이를 이기려 들면 그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라고 하는 순간 아이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아이는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사춘기라는 그 격변기를 겪어 나가고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이기려고 화를 더 내고 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아이를 꺾어내리기 시작하면 아이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있거나 그럴 때는 아이하고의 어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의 한 발짝 뒤로 가서 아이를 기다려 주시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화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상대방이 계속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화를 돋우는 사람은 겁먹은 듯 행동할지 모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화를 내는 사람이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위는 사실은 상대방의 손에 넘겨져 그 안에서 보복적으로 행사된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면 화를 낼 수 있는 기저가 되는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아이들의 행동이었어요.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화가 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분노가 치오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권리를 억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질적으로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난 지금 화를 내지 않을 텐데. 그럼 너를 좋아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이란 그런 거다. 이런 이치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화를 낸다면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해서든 제 발로 감정의 덫에서 빠지겠다고 결심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을 상황에 대해 화를 내는 것, 그것은 매우 미련한 짓이다. 화를 내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도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못마땅하겠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못마땅하고 아니 꼽겠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화는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못마땅하겠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 네. 절대 변하지 않는 상황을 대해 화를 내는 것, 그것은 매우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나의 기준에 딱 맞게끔 행동해야 되거나 이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행동해야 된다. 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가 나실 때 그 생각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거는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건 아닐까? 나는 이렇게 행동하길 바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했는데 그 방향대로 가지 않아서 설마 화가 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내가 화나는 상황들이 있다면 이 상황들이 왜 화가 나는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건지, 내가 생각해둔 길을 가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건지, 분명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상대방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도 그들만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할 권리요. 그리고 말할 권리, 행동할 권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내 기준에 부합하고 거기에 따른 걸 하지 않아서 내가 실망한다고 해도 그거를 화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선택을 해서 한번 실천을 하시고 계속 연습하셔야 되세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사람이 어떤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되세요. 신체적인 것도 운동도 그렇고요. 피아노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몸으로 익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물론 걸린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이것 또한 장기간 시간을 두시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화가 나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나의 기준하고 맞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상대방도 상대방 기준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시기 바랄게요. 화를 내도 상대방은 꿈쩍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온갖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만 스스로 떠안게 된다는 거죠.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화를 낼 필요를 없애는데 보탬이 될 참신한 말들을 되뇌일 것인가. 그건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내 기준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실망했어. 그래서 화가 나. 화라는 걸 선택했는데 이 화라는 걸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써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저희 아이가 세수를 하고 물기를 수건으로 닦지 않았다란 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저러다가 배우겠지. 그래 그렇게 해봐 라고 놔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많죠.
아이들 치마만 입고 갈 거야. 아니면은 그 예쁜 구두만 신을 거야. 지금 한 4세에서 7세 이런 애들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핑크 공주에다가 구두 공주에다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또 오늘 아침에도 저희 두 이번이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사준 핑크 겨울 파카가 있어요. 진짜 심지어 거위털 파카예요. 근데 그거를 이 한여름에 입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근데 자기가 겉옷을 가디건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선택해봐. 어떤 걸 선택할 거니 했더니 그 거위털의 파카를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설득을 했죠. 처음에는. 너는 지금 밖에 너무 더워서 이걸 입고 나갔을 때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릴 거야. 그래서 곧 후회를 하게 될 거야. 그래도 선택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기는 엄마가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쁜 마음으로 이걸 입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선택했으니까 입고 나가. 그 대신에 나가서 너무 덥거나 그러면 엄마한테 넘겨줘.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상황이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건 거예요. 아이는 아이 기준에서 이 옷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근데 나의 기준에서는 여름이니까 이 겨울 파카를 입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이하고 아침에 바쁘니까 신랑이 하고 이거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했다가는 화만 점점 커지고 아이는 아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가 선택한 뭔가가 잘못됐다고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이구나라는 자존감만 낮춰주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스위치를 딸깍 그래 너가 생각한 기준은 그거구나 나는 엄마는 이거지만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 대신에 이게 이럴 경우에는 엄마에게 잠바를 주고 노란 버스를 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결국에는 벚꽃 탔어요. 아이들도 더운지 알아요. 직접 겪어보고 나면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어쩌면 이와 정반대의 유형의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다. 화를 산더미처럼 안고 있지만 그것을 표출할 용기조차 내본 적 없는 사람이다. 화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단 한마디도 내뱉은 적이 없지만 그 때문에 병을 얻게 되고 무수히 많은 고민을 끌어안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방법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지만 그것을 표출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화를 표출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웨인 다이어가 얘기하는 거는 화라는 감정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낼 일을 만들지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해요.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저는 또 한 번은 이럴 때 화가 났어요. 내가 통제가 불가능할 때 아이들끼리의 어떤 분쟁이 있거나 아이들끼리의 갈등이 있어서 계속 A, B, C, D가 있다면 A, B, C, D가 돌아가면서 이제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반나절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이 지치고 막 악당으로 변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도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이구나. 아이가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수 없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갈 수는 없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배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유롭게 그 상황들을 관찰하고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이러한 상황들이 습관이 되지 않게끔 가르쳐 줄 수는 있대. 이 아이를 어떻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멀리서 아이를 도와주고 아이가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 기대에 맞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누구에겐 상처를 주고 누구에겐 기쁨을 줄 때도 있고 이런 관계들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나고 그 시기 또한 지나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무난하게 그냥 넘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 말이 하나 나와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비결은 밖으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없애는 것이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없애는 것이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없애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러 담아두지 않고 밖으로 표출하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라. 저 스스로 바보가 되고 싶다고 자처하는데 내가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지 내가 아니라고. 저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행동하라 그래. 아, 그래? 라고 넘어가는 거죠. 화가 나는 내 기준에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실망을 했어? 그럴 때 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 저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화의 스위치를 딸깍 끄시는 연습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잘 컨트롤이 돼요. 내가 화난 상황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구나. 내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화가 나는구나. 아, 내 기대치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지 않아요.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도 이 방법을 진짜 많이 써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훈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할 거고, 네,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요. 이거는 몸에 배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아, 내 기준에 맞지 않아? 아,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그래, 다른 생각을 하자. 다른 생각을 해서 빨리 상황을 전환하자.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 너가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근데 그거는 화라는 감정, 만약에 감정의 차이라면 이거는 화가 아니라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건 화가 아니라 실망스러운 거야. 이거는 화가 아니라 그냥 슬픈 거야. 이건 화가 아니라 너가 졸리거나 그런 거야. 이거는 너가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이런 것들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화가 나서 정말 참기 힘들 때는 잠시 딴 생각을 하거나 5초를 숨을 고르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화라는 생각 대신에 상황을 빨리 전환을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엄마 우리 재밌는 거 이거 해볼까? 아니면 우리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볼까? 아니면 우리 책 읽어볼까? 아니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상황들을 빨리 전환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 화나는 감정을 금방 잊어요. 근데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빨리 상황 전환을 잘해요. 빨리 웃고 빨리 슬프고 빨리 화나고 빨리 좌절하고 빨리 까르르 거려요. 아이들은. 그만큼 어른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세요. 화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선택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내 생각대로만 굴러가지 않아요. 모든 생활들은 어떤 내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게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고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 스위치를 바꿀 것인지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에 궁극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 따위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람이 내 기준과 맞지 않다고 해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나는 그것들로 인해서 화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통제당하지 않으면 당장 끓어오르는 화 때문에 자신을 상처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상황들을 어떻게 벗어날지, 내가 화가 나는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때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뭔가와 달라서 이렇게 분노나 짜증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단 하나,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대신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하면요, 점점 상황들이 바뀌고 나의 행복들도 점점 차 나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